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 얘기 중에 관심 지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이스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대구 수성갑 지역 현재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죠. 김부겸 의원이 영남에서의 반민주당 정서를 뚫고 당선에 대해서 화제를 모았던 지역이었는데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고 오늘로서 사실은 총선이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일이죠. 내년 4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김부겸 의원의 재당선 여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냈었죠. 김병준 국민대 교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주변에 따르면 지금 김병준 교수는 수성갑 지역에서 그 어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과 김부겸 대결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길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수성갑 지역에 그 지역에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 자동응답 전화죠. 조사를 한 것인데 조사한 시점은 조금 됐습니다. 10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서 우선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한국당이 53.4%, 민주당이 25.9%. 그래도 뭐 25.9% 정도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과거에 그 대구 지역에서 받은 그 과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략 한 20% 남짓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5.9%라면. 그 다음에 또 관심이 가는 정당인 대구에서 와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지지는 어떨까? 여기서 조사해보니까 1.6%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공화당 지지율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러나 뭐 큰 차이가 없다.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것은 김부겸 의원이 재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재당선돼야 된다. 다시 당선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31.3%.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57.7%입니다. 이거는 뭐 꼭 민주당에서 사실 김부겸 의원만한 사람이 대구에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수성갑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싫다 이런 걸 하기보다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싫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뭐 다른 정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는 그래도 새 인물로 교체해야 된다. 만약에 한국당으로 나왔을 경우 감안할 때 그러면 새 인물로 교체해야 된다고 57.7%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역시 민주당에 대한 불신, 이것이 김부겸 의원한테 더 씌워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부겸 의원은 일단 현재, 그러니까 내년 총선만 놓고 본다면 여튼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게임이 되거나 아니면 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조사대로라면 지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인물로의 교체라는 것은 꼭 김부겸에 대한 비토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수성갑에서 한국당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수성갑의 당협위원장은 정순천 씨입니다. 정순천 씨. 현재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과 정순천
당협위원장이 맞대결을 했을 때 김부겸 의원은 32.2, 정순천 위원장은 49.4.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오차범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8.8%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는 그런 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성구청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진훈 씨.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도 이 대구 수성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론이 돼 있고 지금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붙여놨을 때는 어떠냐? 김부겸 의원이 34.8, 이진훈 전 구청장이 49.7. 이것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정순천 당협위원장하고 붙여놨을 때보다는 김부겸 의원이 약간 더 얻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김부겸 의원과 만약 김병준 전 혁신위원장이 맞붙었을 때는 어떨 것인가? 김부겸 의원이 33.2, 김병준 전 위원장이 52.1. 그렇게 따지면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 지역 내에서 한국당 정당 지지율하고 거의 근접하거나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한국당 지지율만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김부겸 의원이 이 수성갑에서 얻을 수 있는 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 상대 후보와의 대결에서 결국은 한 33, 32 내지 35, 요 안팎입니다. 32 내지 35. 이 정도 수준을 못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얻고 있는 25.9%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지지도보다는 김부겸 의원이 훨씬 더 얻고 있다. 그건 뭐 대구라는 그 지역적 특성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고 있으나 여하튼 개인적인 지지도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어느 정도는 견고하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이게 상대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뭐 그렇죠. 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52.1%니까 상당히 많이 밀리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국당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냐 하는 것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반영하듯이 바로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25.2, 이진훈 전 구청장이 19.1, 정순천 현 당협위원장이 11.5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는 물론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진훈 전 구청장이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그 내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총선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등록을 선언하고 출마를 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벌어지느냐. 그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진훈 씨나 아니면 정순천 씨가 경선에 임할 것이냐. 만약 경선에 임하면 출마를 못하죠. 그런데 경선에 임하지 않을 경우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불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3파전이 되겠죠. 3파전. 그러면 이제 김부겸 의원, 김병준 전 위원장, 다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3파전이 되겠죠. 3파전이 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표는 분산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 에이스 리서치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순천 현 당협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한국당의 그 경선 규칙에 따르면 현재 그 당내 경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당원들이 좌지우지합니다. 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고 김병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받겠지만 당원들의 지지는 아무래도
이 기존 당원들보다는 약할 것이다. 본인의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당내 경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 정순천 씨나 이진훈 씨에 비해서 당원들의 지지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진훈 씨나 정순천 씨는 당내 경선에선 내가 단연 압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경선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은 경선에 임해서 이기면 본인이 되는 것이고 졌을 경우는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대구 수성갑의 선거가 3파전이 되느냐 2파전이 되느냐, 여기다가 우리공화당에 누가 나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작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은 낮지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공화당적 정서, 이런 것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국당 후보의 표하고 우리공화당 후보의 표하고 이렇게 약간 분산이 된다면 김부겸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수성갑은 이렇고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차이로, 다른 지역에도 한두 개 RN서치 등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보면 다른 지역도 이것보다 훨씬 더 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년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될 가능성? 현재로 봐서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김부겸 의원마저 이런데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또 한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과연 대구에서 수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조사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영남일보 등 대구 현지 기자들에 따르면 조원진 대표는 현재로서는 팽팽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어느 기자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기자는 아니다, 현지 분위기는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론조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재로서 조원진 대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도 부산이고, 또 실제 한국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특히 관심 지역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수성갑,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다른 기관에서 나왔을 경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도 지역별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